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의 법칙 2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1960년대 초반에 썼는데요. 책을 쓸 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이니까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고를 비서를 시켜서 타이핑하게 했는데요. 원고를 타이핑하던 그 비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비서가 원고를 타이핑하면서 그 안에 담긴 부의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일즈맨 남편이 높은 실적을 올리기 시작해서 더 이상 자기까지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나머지 절반을 타이핑하기 위해서 다른 비서를 고용했겠죠? 그런데 그 비서마저 또 일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만두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일거리를 찾을 당시만 해도 남편이 실직 상태였는데요. 이제 다른 주에서 훨씬 좋은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서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분도 원고에 담겨 있는 부의 원리가 자기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가정부까지 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래요. 이 가정부는 원고를 타이핑하지 않았으니까 원고를 읽은 적은 없는데요. 이분이 이제 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쓰면서 가정부한테 부의 원리를 이렇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가정부도 영향을 받고 나도 내 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부의 원리를 적용한 후에 오랫동안 소망하던 그 디자이너의 꿈을 갖고 용기 내어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옷을 만들어 보겠다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이 가정부가 퇴직을 하고 나서 정말로 의류업계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발전의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사랑과 친절의 법칙.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사랑하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멀어졌던 사람들까지 자신을 향해 다가올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요. 그날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가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면요. 부와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공적인 하루를 기대하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멋지겠다. 행복할 거야.' 막 이러면서. 부의 법칙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지 간에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한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성공이란 자신의 능력 15%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 85%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친절과 호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 득실에 관계없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소리내서 매일 다짐하면요. 그 사랑의 밝은 빛이 새로운 에너지, 또 마음의 평화, 능력과 지배력, 균형 감각, 부와 조화를 우리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 독립의 법칙. 경제적 독립 하는데요. 경제적 독립의 뜻이 뭘까요?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르겠지만요. 우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쪼들리지 않는 어떤 적당한 보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정의하는 바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데는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지금 이 현실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언제나 변화하지 않고 처져 있으라는 법은 없어. 하고 선언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부의 사고와 행동 습관을 통해서 변화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또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라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활동, 사귐 이런 관계를 중단함으로써 무익한 잡담으로 인한 어떤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우리 생각과 일치하는 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해요.
몰입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어도 잠깐 딴 생각을 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동화되면 내가 결심한 바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요. 몰입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9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결과를 마음속에서 간절히 그리도록 한다. 원하는 소득 수준과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상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자세하게 상상해야 한다고 해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그린 그림은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집을 원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싶은지, 또 어떤 활동을 펼치고 싶은지, 어떤 곳에 가보고 싶은지 자세히 생각해 보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원하는 것 말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오직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고 합니다. 3. 마음속에 품은 성공과 부의 계획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털어놓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부와 성공에 대해서 막 나의 계획을 막 이렇게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막 이렇군 저렇군 참견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안 된다. 왜 그런 거를 하니?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만 혼란스러워지니까 부의 법칙을 바탕으로 마음속에 품은 성공 계획은 혼자서만 간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방팔방 늘어놓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회방 놓을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부와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실천에 옮긴다. 단 시간 제한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다. 경제적인 독립을 계획할 때에도요, 달성 기한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5. 바라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 조급하게 또는 억지로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이요, 불안이나 흥분, 또 초조, 긴장에 사로잡히면 만족과는 거리가 먼 어떤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게 돼서 포기하게 되니까 불안해하지 말고요, 당황해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라. 부의 사고 습관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한 실패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서 성공과 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7. 경제적인 독립을 열망하고 계획함으로써 그 꿈은 이미 마음속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상이 먼저고요. 실현은 그 다음인 것이라고 해요. 성공과 부는 내가 상상한 분량만큼 현실 속에서 가시화되기 때문에요. 상상하는 거 항상 상상하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멋지게 상상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 사람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한 사람이 해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인내와 노력으로 해낸 일이라면요. 똑같은 일을 해낼 사람들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느냐 못하느냐 오로지 자기 자신 마음먹기에 딸렸다는 겁니다. 9. 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 물질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부의 사고 습관과 행동 습관을 지키고 기대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으로써 우리가 물질의 영역을 정복하고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나 자신과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상상하면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니까요. 믿고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3. 자신감과 장점의 법칙.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우리들 곁으로 이렇게 부를 이끌어오는 강력한 수단이 자신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신감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잠들기 전에 자신감 넘치는 생각으로 마음에 이렇게 양분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성공과 부, 좋은 결과에 대한 행복하고도 설레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요. 그런 생각들을 일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분도요. 상상력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웠는데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자꾸만 이렇게 되뇌었다고 해요. 지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결과를 실제 그림으로 그려서 또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고정시켜 놓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요. 뭐 그런 비슷한 그림을 오려 가지고 붙여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점을 살려주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자신감도 키우고 또 타인의 자신감도 함께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요.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고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성공을 이루기 전에 칭찬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일러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그런 말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뭐 그 친구가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너가 성공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절실하게 좀 힘들 때 누군가가 한마디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면은 그 말이 도움이 돼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칭찬해줄 만한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얼른 실행에 옮겨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성공으로 향할 수 있는 어떤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난 자신감의 표현은요, 기적의 힘을 발휘를 하는데요. 칭찬을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칭찬을 하는 사람한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감은 일종의 습관처럼요, 몸과 마음에 단단히 벨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비로소 자신감이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요. 성공과 부가 성큼 다가오게 된다고 합니다. 4. 매력의 법칙. 매력하고 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다고 해요.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조화이기 때문인데요. 신체와 마음, 대인관계, 일터의 분위기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조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조화는 부와 성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필수 요건이기 때문인데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매력은요. 기본적으로 친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친절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친절한 대접이고요. 누구나 친절과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은요, 칭찬을 할 줄도 알고요, 받을 줄도 아는데요. 칭찬의 말이나 행위를 어떤 감사의 간단한 표현과 함께 품위 있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자할 것 없는 일이라도 상대방이 칭찬을 해준다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라고 이렇게 품위 있게 말씀해 보세요. 또 신체적인 매력이란 건강하고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목소리 톤이나 옷차림, 화장법, 머리 스타일, 장신구 등 모두 신체적인 매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두 가지 차원의 매력을 발전시킨 사람에게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 반응일까요? 금전적인 소득, 존경과 애정, 이것이 매력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보답할 것을 확신한다면 과감하게 두 가지 매력의 본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감사의 법칙. 불평은요, 빚을 만들고 감사는 불을 부른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습관은요, 영원한 빚으로 이어지고 또 심지어 경제적인 파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만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해요. 6. 인내의 법칙.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내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재능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무용지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교육도 대신하지 못한다.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인내와 결단력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무슨 일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끈기, 이 한마디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앞으로도 해결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인내와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꼈는데요. 어떤 난관 앞에서도 인내하면 된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고요. 성공을 향해 용기를 갖고 인내한다면 교육 수준이나 배경, 재능, 돈, 명예와 관계없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란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인내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 이 말을 믿으시고 인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요, 누군가의 응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자신감을 주는 응원 한마디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이루는 것,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주위의 친구들 또 아이들이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열심히 그들의 장점을 이끌어내서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말 한마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